안녕하세요. 간호의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1회차, 2회차 영상도 확인하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 올리시는 영상도 제가 다 확인했는데, 노트북으로 촬영하는 방법, PPT로 촬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교과서 그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책에 줄 긋을 수 있도록, 필기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방법을 계속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27페이지 인체의 구성입니다. 자, 인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어가지고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체의 구성. 인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조직이 되고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이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1학년 때 배우셨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나옵니다. 인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뭐였나요? 바로 세포입니다. 자, 인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세포는 국가고시에 간간히 한 번씩 기출되는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간색으로 별표해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인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볼 건데요. 자, 세포 한번 볼게요. 자, 세포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나? 바로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는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모양이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혈구가 하는 역할 혹시 기억나십니까? 백혈구 하는 역할 뭐예요? 백혈구가 하는 역할? 식균 작용입니다. 식균 작용이 뭡니까? 세균을 잡아먹는 게 바로 식균 작용입니다. 그래서 세모 모양의 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세모 모양으로 슉 잡아먹고요. 네모 모양의 세균이 들어온다 그러면 네모 모양으로 슉 하고 잡아먹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포의 모양은 원형이지만 백혈구는 모양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세포는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냐 하면 바로 세포막, 세포질,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세포들이 다 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외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숙한 적혈구입니다. 이 성숙한 적혈구는 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적혈구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무핵 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무핵세포가 바로 적혈구가 되겠고요. 자, 이 핵을 가지지 않은 적혈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죽어요. 얼마만큼 살다가 죽냐면 120일만큼 살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적혈구의 시체가 처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계속 몸속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다하고 죽은 적혈구를 처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비장,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골수입니다.
요 세 가지 기관들이 사망한 적혈구를 처리해주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이 간과 골수와 비장이 사망한 적혈구를 처리해 준다는 것은 국가고시에 여러분 자주 나옵니다. 저도 시험 문제에 내고 싶은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세포는 세포막과 세포질과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세포막부터 한번 가볼게요. 세포막, 그대로 그냥 막입니다. 막. 그래서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세포의 외곽을 경계로 물질이 통과하는 곳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포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핵, 맨 가운데 핵. 계란 노른자가 있죠. 계란 노른자. 그런데 아까 이 적혈구는 핵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만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핵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포막이 되겠네요. 오케이. 세포막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세포를 구성하는 아이는 바로 핵입니다. 핵. 핵. 핵은요, 세포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동그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세포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모양은 가운데는 핵, 그리고 그 밖을 싸고 있는 세포막이 있지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세포질이 나와 있습니다. 세포질은 세포막과 핵 사이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이 모두 세포질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 세포의 구조는 여러분 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세포의 이동 기전입니다. 자, 28페이지 세포의 이동 기전. 안에 내용 보시면 쭉 볼게요. 살아있는 세포는 주변 혈액이나 조직과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물질을 분비, 배설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분비되고 배설될 물질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기전이 뭐가 있냐면 확산, 삼투, 능동 수송, 여과, 촉진적 확산, 식작용, 세포 흡수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 배우셨을 때 기억나실 텐데 확산은 뭐예요? 확산. 방구를 꽝 끼면 냄새가 팍 퍼지는 거. 이게 바로 확산이고요. 삼투는 뭐였어요? 삼투는 소금과 물이 이동하는 기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에다가 소금물을 넣고 여기다 오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오이가 어떻게 되나요? 주글주글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오이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삼투입니다. 삼투고요. 자, 그 다음 능동적인 수송은요. 능동적인 수송은 뭐냐면 세포 자체가 자기 혼자 나 열심히 가야지 하고 영차 하고 움직이는 게 능동 수송이 되겠고, 그 다음 여과는 정수기의 필터처럼 물이 이렇게
필터레이션 돼가지고 깨끗한 물로 바뀌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이게 바로 여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확산인데요. 여기 지금 책에서는 촉진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확산에 대해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확산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폐입니다. 폐 속에 있는 폐포에서는 여러분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지요. 그래서 내 몸속에 있던 더러운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내가 마신 산소는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바뀌게 되는데 바로 이 기전을 확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확산. 형광펜이 잘 안 나오네요. 확산. 확산은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산의 기전이 우리 몸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뭐가 바뀌는지 여러분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산까지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세포가 어떤 방법으로 이동하는지 이동 기전도 여러분 조금 알고 체크하시면 나중에 시험 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세포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동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분열하기도 합니다. 분열이 뭐예요? 분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6개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잘라져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세포 분열이지요. 세포가 자꾸 분열되면서 여러분 몸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태아가 발육하기도 합니다. 이 세포 분열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짜잔 29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자, 세포 분열은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4단계.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뭐가 일어나는지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포 분열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그 단계가 바로 전기, 중기, 후기, 종기 이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건 여러분 조금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자, 세포의 기능과 수명인데요. 세포는 첫 번째 줄. 세포는 그 기능에 따라서 근육세포, 신경세포, 상피세포, 결합세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요점 정리 한번 가볼게요. 요점 정리. 요점 정리 보시면요. 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상피세포, 결합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자, 상피세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부 조직을 보호하거나 물질 교환을 하면서 인체의 표면이나 내강을 덮는 조직을 상피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 내강이 뭐예요? 내강을 덮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내강. 내 몸속에 어떤 텅 빈 구멍들, 흉강, 그 다음에 골반강,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강들을 덮는 조직을 상피세포라고 합니다. 어떤 조직이 있으면 얘를 덮는 거, 얘가 상피세포가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결합세포입니다. 결합세포는 인체의 구조를 연결하고 고정시키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결합세포가 되겠고요.
그 다음 근육세포는 근력을 발생시키고 동작을 일으키는 게 근육세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경세포는 정기적인 흥분을 만들어서 이 흥분을 통해 자극을 전달하는 게 바로 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시 교과서 안의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포 간 물질과 체액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자, 세포 간 물질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위치하는 게 바로 세포 간 물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포가 있지요. 핵이 있는 세포. 또 세포가 있지요. 핵이 있는 세포. 여기 있는 물질들이 세포 간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세포 간 물질들은 신진대사,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그것들을 분해시키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흡수하고 더러운 건 밖으로 빼내는 그런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세포 간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세포 간 물질과 체액에는요, 체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체액. 우리 몸속에 있는 액체를 체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무게의 60에서 80%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60에서 70%. 몇 퍼센트? 60에서 70%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물로 구성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액체를 통틀어서 체액이라고 하고요. 이 체액이 여러분 물이고요. 물은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한번 보자고 하면요. 인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세포라는 거, 그리고 백혈구는 모양이 수시로 변한다는 거 한번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 성숙한 적혈구는 핵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이 핵이 없는 적혈구이기 때문에 120일을 살다가 사망하는데, 사망하게 되면 비장, 간, 골수에서 시체들을 처리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들은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이동하는 기전이 확산, 삼투, 능동적 수송, 여과, 촉진 확산, 식작용, 세포 흡수 작용이 있고요. 확산의 기전이 어디서 일어나고 뭐가 교환되는지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포의 기능은요, 여러분 조금 머리에 넣기 힘드시겠지만 조금 머리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내기에 아주 훌륭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60에서 70%는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있는 물들을, 액체를 통틀어서 체액이라고 한다는 거, 오늘 수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